저희들이 이제 양봉이라는 하고는 강과 약이 있어요. 강하게 키울 때 있고 약하게 키울 때 있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보면은 강한 것보다도 이 폭수를 많이 유지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폭수로 따지지 말고 강하게 붙이갖고 백분보다도 한 10군이라도 이렇게 키우시는 게 제가 그렇게 키워보니 100개보다 10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꿀도 그만큼 더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강과 약이라는 이제 중요한 이걸 가지고 오늘 교육을 할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다음에는 진드기에 대해서. 봄을 끼워서 계산 올리기까지는 강권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가 계산까지 올리기 전까지 강권을 안 하게 되면 벌이 나중에 석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강하게 안 붙이려면은 산란판도 이제 우리가 기산란까지 받아야지 되는데 느슨하게 키우면은 기산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비를 정도를 조금 늦게 해주시면은 그만큼 산란이 기산란까지 나가고 그만큼 강이 갈수록 벌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과 약이라는 약자가 뭐냐면 느슨하게 키울 때는 느슨하게 키우셔야 되고 강하게 키울 때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느슨한 계산보다 강한 단상 한 통이 더 낫듯이 앞으로는 뿌듯하게 계산을 올릴 적에 한 파트만 줄이갖고 계산을 올리시면 그만큼 산란 나가는 속도가 바로 그냥 계산 올리는 것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한 팥만 계산을 늦게 올려주시는 게 그만큼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강과 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강으로 키울 때하고 약하게 키울 때하고 제일 그거 되는 게 강할 때는 석고하고 부족병 같은 게 없습니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키우면 석고병하고 부족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강하게 압축시켜서 강하게 붙여갖고 키우시는 게 그만큼 덕이 되고 계산도 한 파선을 늦게 올리셔요. 한 3, 4일만 늦게 올리시도 그만한 효과가 나올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키워보니까 확실히 벌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산량까지 확실히 들어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벌을 깨울 때는 첫째, 여왕벌을 비롯한 모든 여왕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 근데 사실 처음 깨워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는 참 힘이 들어요. 솔직히 추운데 일일이 찾아본다는 거는 너무 힘이 들고 보시면 어느 정도는 여왕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하고 깨움시나 화분떡을 올리놓으면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안에 급수를 하게 되죠. 그때 되면은 열어보게 되는데 그때 보시갖고 화분떡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여왕 유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 그러니까 화분떡을 안 먹는 거는 분명히 그것은 여왕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왕이 있어도 천여왕입니다. 천여왕.
이런 거는 바로 독수를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털어주세요. 털어서 합법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이장이 있나 없나 그 여부를 따지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온난화 때문에 좀 일찍 깨우지요, 벌을. 조금 일찍 깨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먹이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점검을 안 합니다. 많이 월동 먹이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벌벌을 깨워서 일주일 안에 사양을 시작합니다. 사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한 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뒷판이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먹이장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고 물 공급, 자극사양. 이 자극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극사양으로 하게 되면 벌들이 그만큼 열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열. 속 안의 온도. 벌은 먹으면 온도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백일동물이고 반일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사양은 필요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의 진드기. 이거는 제일 심각해요. 최고 본벌 깨울 적에 제일 많이 보셔야 할 게 진드기 앞에 처리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냐면, 응애 방지할 적에, 본판, 살점판, 그거를 확실히 제거를 해주시는 게 그만큼 벌한테도 좋고, 그만큼 진드기에 대한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축소, 벌을 밀착시키며 벌될 수가, 우리가 지금 동매할 적에는 월동날 적에는 대충 이렇게 포장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벌을 깨우기 시작하면 포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소관의 청소, 벌들의 사체나 그런 거에 될 수 있으면 청결하게 하시는 게 좋고, 결로, 습기, 이거는 꼭 필히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습이 너무 많이 차고 하시는 분들은 소관에서 신문지를 꼬글꼬글 해갖고 한 장 넣어주세요. 아마 그 신문지가 그 습을 잡아먹거든요. 아마 습에 대한 그거는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벌 깨울 때 보면은 지금 여기 100분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00분 이상 되시는 분. 우리 회장님 100분 되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울 적에. 내가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필요한 자재는 통통 위에다가 쫙 갖다 놓고 자재는 필히 싹 배치해 놓고 신속하게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우리가 보통 1월 중순, 2월 초 되면 다 벌들 깨우죠. 그때도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이제 1시, 늦어도 2시 전에는 작업을 멈춰야 됩니다. 2시 넘으면 벌들이 나왔다 낙봉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2시 전에 하시는 게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데, 비가온과 가온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비가온벌은
낮에는 보온물을 제거해 주셔야 되죠. 올리다 내리다 보온물을 밤에는 덮어줘야지 되고 서물화까지 내려주고 올려주고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가온벌은 이 일이 겁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온과 비가온은 그 산란 가는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가온벌하고 그 비가온벌 똑같이 그 임해로 같이 월동 벌 깨워갖고 시작하도 그 가온벌은 그 30일 내버려 이제 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비가온벌은 30일째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충감 현상이 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온벌은 충감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뜨뜻한 그 가온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란하는 방향부터 또 틀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600개를 갖고 있지만은 한 30개는 가온을 하고 나머지는 비가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키워보니까 확실히 틀리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온을 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욕심내시지 말고 한 30개만 할 수 있게 그럼 해갖고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그만은 이익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봉판을 안에 봉판 한 장, 기사단 된 거 한 장에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셔요? 얼마면 사갔어요? 봉판은 그 기사단 나가고 3만 원. 3만 원에 살게요 제가. 3만 원이면 제가 살게요. 3만 원 같으면 제가 산다니까요. 네. 기사단 들어가서 한 장에 3만 원씩 살게요. 많은데 싸게 팔아야지. 왜냐하면 그 기사단 한 장만 나오면은 석장벌이 됩니다. 2장 반에서 석장.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그 기사단 벌 석장 넉 장만 티나면 만상벌이 돼요. 계산까지. 넉 장 같으면 한 장에 그 석장벌로 잡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몇 장 돼요. 그래서 이 가온이 처음에 사실 적에 목돈이 들어가서 좀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 벌을 기사단을 한 장을 더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온과 비가온의 차이점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가온 한 번은 보통 3월 중순에서 말 되면 계산이 올라갑니다. 늦게 올리고 여기 제 공장에 자주 오시는 그 학산에서 오시는 그 이화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래서 그 비가온은 또 특히 보온을 잘해줘야 됩니다. 보온. 비가온은. 그런데 가온을 하게 되면 앞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일이 적어듭니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가온으로 해갖고 하루 종일
거리가 더 붙어 있지 말고 가온을 해서 아침 저녁도 가볼 필요도 없이 한 3일에 한 번씩 들리는 급수만 확인하시고 온도 그거만 확인하시고는 그 가온 버릇 지들이 알아서 커져요. 이제 먹이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양하는 이유는 먹이 보충, 내부 온도를 해주기 위해서 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양 5일, 6일 첫 깨어갖고 사양을 시작하지요. 사양을 시작할 때 후미들을 한번 믿기세요. 후미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월동 전에 후미들을 믿겠잖아요. 믿겠어도 그 사양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점일한 거부터 안 먹습니다. 점일한 거에 그 후미들이 저장이 돼 있어도 일단 사양을 하게 되면은 그거부터 빨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미들을 하시라는 이유고, 사양보다는 급수를 하시는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이거는 이틀 지나면은 약효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시지 말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양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제막병, 그 노제막병을 그래서 그 후미들은 노제막병 예방약이 있잖아요. 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철사약이고, 철사약. 그죠? 그래서 그 미기는 거하고 안 미기는 거하고는 그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 철석병이 오게 되면 그 거리 문 앞에서 떨어 죽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나가서 죽어요. 나가서. 그래서 총알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리 갑자기 많다가도 적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 그런 게 노제막 병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미들을 미기시라는 거고, 이제 다음번에 보면은 그 후미들 이렇게 타는 법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한자들이 질문인데 네. 사양수인데 설탕을 몇 분 정도 됩니까? 사양수. 타양수는 우리가 그 얼음만 안 얼게끔 얼지만 않게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섬알에 한 포를 트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그 먹이가 없다 싶으면 두 마리 한 포를 타요. 그렇게 하면 그 설탕에 그 찐득찐득한 균이 있어갖고 얼지는 않을 겁니다. 얼도 살을 얼어요. 살을 얼면은 저녁에는 들어가고 새벽에는 살짝 옵니다. 얼면 또 낮에 또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양하는 법이 뭐냐면 낮에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왜냐면 저녁에는 낮에는 따뜻해갖고 사양수가 높잖아요. 얼었던 것도. 그래서 저녁에 하시면 좋고, 그 아침에는 없니다. 또 새벽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어니까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세 번이 나온다고 하죠? 세 번. 벌 깨워갖고. 근데 25일이 아니라 한 30일은 걸려야 돼요. 30일. 왜냐면 깨워갖고 바로는 탈날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청소를 해야지 되고,
지들 이제 몸도 불리하지 되고, 그래서 25일 잡았는데 25일서 30일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첫 벌이, 새로운 벌이 태어나기 됩니다. 다만 새벌이 나오고 나서 충감 현상을 아까 얘기했더니 충감 현상을 느끼게 돼요. 근데 복면 들어갔던 벌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제막병, 철사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50일 후부터는 벌이 진짜 강하게 붙여놓으면은 50일에서 55일 후에는 벌이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확실히 눈에 필 거예요. 50일에서 55일 경과되면. 그래서 요 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게 붙이놓은 상태야지 이렇게 그 벌이 늘어납니다. 느슨하게 약하게 붙여놓으면 벌 죽어도 안 늘어나요. 채밀구를 망글 수가 없어요.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6월 꿀 다 뜨고 분봉할 적에는 이제 그 느슨하게 키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있고 또 그 이때는 가능하면 토초강을 누시지 말고요. 중소하실 적에 토초강 누시지 말고 부소미를 누시세요. 이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장 이가리로 하든가 두 장 일가리로 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축소를. 그러면 3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구소비를 넣어주세요. 구소비. 왜냐하면 소초강을 그 새소비를 넣어주니까 집만지치 산란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될 수 있으면 구소비. 이제 이따 그 점심 먹고 그 제가 이제 분봉률 방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이제 직접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3월달 관리는 그 저쪽 남쪽에서는 이제 가시랭이 이제 이런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쪽 밑에는 이제 대상을 올린다, 화분을 받는다, 딱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우리 그 전라북도 교군방 얘는 그 좀 늦지요. 보통 한 20일 우리가 화분 도토리 화분 들어오는 게 한 20일 4월 한 20일 되잖아요. 4월 20일 되는데 그 저쪽 밑에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그 이쪽에는 그 우리가 화분떡을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개는 먹어야지만 그 채밀은 벌로 나갈 수가 있어요. 꿀 따로.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쯤 되면은 거의 만상벌 가까이 됩니다. 한 6매, 7매. 근데 저는 이때 개상을 안 올립니다. 한 파수를 죽여요. 그럼 너 개상 빨리 올린다고 해서 누가 그 상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한 파수만 내가 20일 날 올릴 것 같다. 아마 한 25일 날쯤 올려요. 한 5일 정도만 늦춰 갖고 올리면은 그만큼 벌이, 태어나는 벌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만큼.
그때 개상 올리면은 그 많은 벌들이 개상으로 다 올라오게 돼 있거든, 붙게 돼 있거든. 그때 올리셔. 막 성급하게 야 너는 개상 올린다 나도 올려야지. 절대 너무 따라서 하지 마세요. 이 벌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너무 한다고 해서 너무 하루 또 10개 먹었다고 나도 10개 미가고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에서 키우시는 게 제래요. 너무 따라 하시면은 망해요, 망해. 그렇다고 우리가 역봉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3월 중순, 4월 중순 사이가 그 지역의 벚꽃하고 진달래가 한참 필 때예요. 벚꽃하고 진달래가. 그때 한참 산란을 받는 게 우리 꿀도로 가는 채밀물이 됩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게, 이 시기에 산란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게, 그래서 한 파트 줄이고 올리라는 법이에요, 제가. 왜냐면, 6장, 7장 됐는데, 그냥 계산 올리고, 그러면 방이 커지잖아요, 방이. 방이 커지면은, 그 여왕이 그만큼 올라다니는 데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압축을 시키면 산란하기도 손아고, 이 여왕이 잘 알아요. 내가 이만큼 산란을 하면은 일벌들이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파악을 다 해요, 여왕이. 그래서 한 파수만 눈치서 하시면은 산란을 그만큼 합니다. 한 5일만 늦게 올리시도 한 2장만 더 봐도 산란 판을 2장만 더 봐도 거리 벌써 계산벌 한 못돼도 5장 거는 되는데 거기 나가서 꿀 따다주는 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방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사람은 30개 갖고 나갔고 나는 50개를 갖고 나갔어. 벌통은 내가 더 많지요. 그죠? 그런데 꿀은 30통짜리가 더 많이 땄어. 왜 그랬겠어요? 30통 사람은 역봉을 많이 받아갖고 강하게 붙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급해갖고 그냥 일찍 계산을 올린 거야. 역봉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역봉만 있고. 새끼 키우는 벌. 그거만 많으면 뭐 하냐고. 꿀 따올 벌이 있어야지. 우리가 벌 키워갖고 1년 꿀 달라고 지금 벌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꿀도 못 따면 1년 보자는 거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잘 생각하시고 조금 늦게 한 5일 늦게만 올린다는 거. 만약에 5일날 왕자를 달았다. 그러면 7일날이면 티 나오잖아요. 7일날 이틀 잡아주면요. 그러면 금일을 5일 안에는 다 끝나잖아요. 5일 안이면 끝나고 5일 후부터는 산란이 들어가죠. 산란이. 아마 이때부터 산란 받는 거는 최대한 받으시갖고 우리가 채밀군 조금 약한데 약한데다 갖다 털어서 주세요. 판만. 거기다가 한 장만 보내주시고. 아마 분봉문 조성한 거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얼마 푼다고요? 아니지. 산란판. 판만 한 장만 털어갖고 우리
채밀군에다 갖다 넣어주시면 그 한 장이 생기잖아요. 아, 거기 그 채밀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 장이 더 생기고 한 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놓고 가시면은 아카시아 꿀 뜨고 오면은 최대 5매는 됩니다. 5매, 6매. 아마 우리가 채밀고 갖고 갔던 거 만약에 가서 농약 먹고 떨어지 갖고 왔던가 어쩌든가 하도 내 종공은 신경 안 쓰는 데잖아요. 미리 쪼개놓고 갔으니까.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자, 채밀군에 공판에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채밀군에 그 역공이 생기죠. 그러면 꿀을 많이 뜨잖아. 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4월달 되면 보통 빠르면 15일 전 되면 도토리 한 번이 들어와요. 도토리 한 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도토리 한 번 들어오기 한 3, 4일 전에 미리 그 훈련시키게 달아주세요. 화분 도토리 화분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아침에 사양을 조금씩 해주세요. 한 반컵 정도만. 한 반컵 정도만 그 사양을 해주시면 그만큼 더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벌들이 화분 들어올 때는 안에 있는 꿀 물고 나갑니다. 물고 나가서 그거 뱉어갖고 그 꽃가루를 묻혀갖고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서 지들이 그냥 이렇게 다리에 묻혀오는 줄 아는데 속 안에 있는 꿀을 품고 나갑니다. 품고 나가서 지들이 오바이트 해갖고 묻혀갖고 오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지 말고 한 반컵에서 한 컵 정도만 새벽으로 해주시면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용할 때는 벌이 이제 우리가 5월달 되면은 그 아가씨 살려갖고 이동 가잖아요. 이동 가시는 분 있고 그냥 고정으로 따시는 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좀 해갖고 해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경이면 1차지로 갑니다. 1차지로 갈 적에 혹시 삶아 죽일라고 몰라서 기계포를 해요. 하고 소목만을 이용하고 이동하시는 분들 여기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얼마 안 되네? 한 10명.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벌 안 쌍기처럼 잘 하셔야 되고, 노제막병을 주의해야 돼, 노제막병. 싣고 가실 적에 바람, 맞바람 안 받게 그럼 뒤로. 소문이 뒤로. 아마 바람이 이렇게 달리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노제막병은 바람이 차갑고 하면은 걸려요. 하고 보통 저희들이 저녁 새벽에 이동을 하잖아요. 저녁 새벽에. 그때는 날씨가 차갑거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갖다 놓고 정밀체밀을 하잖아요. 정밀체밀하고 나서 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왕이 없으면은 꿀 못 뜹니다. 저도 이제 왕 없이 매통을 시험도 해보고 해봤는데, 누구는 뭐 전라도 사람들은 왕을 꺾고 나서 꿀을 따면 뭐 꿀이 많이 들어온다 어쩐다 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고 이 벌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온데 간데 없더라고요.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벌 뚫린 현상이라는 건 아까 그거예요. 없을 시, 왕이 없을 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시아가 끝나면 우리가 자파 들어가잖아요, 자파. 자파 들어가서 저는 개미산을 합니다, 개미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해볼게요. 개미산을 하는데 왜 하냐? 저는 아카시아 템을 딱 끝나고 나면 분봉을 2차 합니다. 2차. 분봉을. 지금 밑에 5매, 6매, 5매, 6매, 위에 8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아카시아에서 보통 70%, 80%는 따야지 돼요. 꿀을. 작꿀은 그렇게 20%? 그 정도밖에 못 보니까 6매, 6매, 8매 같으면은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뽑아갖고 쪼개세요.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 이렇게 하시면 왕이 잘 됩니다. 왕이. 이 시기에는. 왕이. 하고 요 시계 쪽에 놓으면은 생각 우리가 월동벌 들어가면 7매는 돼요. 7매. 7매 이상은 됩니다. 제대로만 키워요. 하고 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1차 쪼개놨죠. 4월달에. 하고 5월 말쯤 될 거예요. 저기.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벌 암만 그거 하도 종봉에 대해 그런 걱정 하나. 그렇고 나도 이제 쪼개고 이때 쪼개고 나서 먹이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아까 가루설탕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가루설탕. 가루설탕을 한번 퍼주세요. 퍼주고 개미산 했다고 해서 진드기약 안 하면 안 됩니다. 개미산은 가시형에만 죽지 진드기는 안 죽어요. 진드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왕수나 광포나 홍서방을 하나씩 줍니다. 이때. 한 장 아니면 반장. 독할 것 같으면 그런데 5월달 되면 5월 말쯤 되면은 벌들이 잘 들어가다니요. 그래서 독화도 벌 떨어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 가고 나서 먹이장 뒤에다가 그냥 주장 석장 그냥 눌러주세요. 볼 거 없어요. 이거 완전 달아놓고 제일 또 내가 말하게 하는 법 이렇게 쪼개 놓으시고 화분떡 있죠. 화분떡 3분의 1씩만 잘라서 넣으세요. 그렇게 놓고 25일 후에 열어보세요. 바빠갖고 막 성질급해갖고 일주일 만에 열어보고 또 여왕 나왔는데 또 살날 하나하나 열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여왕도 토끼들 그러죠. 토끼 새끼 나면
새끼라고 자꾸 쳐다보면 무너지기 전에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게 벌써 똑같아요. 저는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그러니까 25일 안 온다고 생치고 설탕 가루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 화분도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하고 여름 화분은 화분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단백질하고 뭐 화분 20에 대두 20 이런 식으로 비비도 돼요. 그리고 거기 올려놓으면 25일 후에 열어보세요. 먹는 거는 산란이 기가 차이 같을 겁니다. 안 먹는 것만 거기다 또 한 장 갖다 놓고 또 왕래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털어요. 털고 다시 쪼개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왕은 뭐 그렇게 힘들게 안 와도 될 거예요. 설탕은 한꺼번에 설탕은 이제 한 컵이나 2컵 정도 주면 되죠. 여름 되면 5월달, 6월달 되면 지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먹어요. 도봉도 없고. 진드기 해줄게 그렇고 7월, 8월은 거의 비슷해요. 6월 달에는 6월 달에 우리가 자파 들어가잖아요. 자파 따로 들어가면 자파 한 번인가 따고 나면 달에 화분이 들어올 거예요. 달에 화분. 그죠? 그렇고 나서 방꿀. 그 야생화 꿀이 끝나고 나면 방꿀이 들어와요. 그렇고 나서 방꿀 시기에는 도봉이 제일 심합니다. 방꿀 끝나고 나면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때는 분봉할 자재 같은 거를 하더라도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방꿀 끝나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안쪽에 심는 게 그 앞전에 쪽에 심는 게 좋아요. 하고 보면은 우리가 7월달을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느슨한 벌관리를 해요. 7월달부터는 느슨하게. 왜냐 이때 7월달부터는 날씨도 덥잖아요. 날씨도 더워갖고 벌이 많지 않아도 그 산란함들을 육아를 있는 벌이 다 키워줄 수가 있어요. 7월, 8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달은 도봉. 우리가 이제 내검하고 보면 막 내검하고 나서 공섭이 있으면 막 아무데나 이렇게 빼놓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봉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도봉 불러드리는 거니까 빼내갖고 바로 빈통이나 도봉 안 붙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내검할 적에 밀랍 제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옆에다 통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라 질질질질 끌고 다니시라 거기다 삐지세요. 아무 개미도 안 끌고 도봉도 안 됩니다. 일석이조에 그거 나중에 어차피 하고 나면 또 죽잖아요. 죽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8월달 되면 이때가 이제 선곡병, 진드기, 부적병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양을 보면은 사양 8월달에 안 하시죠? 8월달에 8월달에 조금씩 해주세요. 옥시 발식이나 이런 거 하셔갖고 해주시면은
그만큼 그 석고병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요거 양봉이란 이거 강과 약에 대해서는 요걸로 마칠게요. 그렇고 9월, 10월 이거는 거의 비슷한 동면 들어가는 거고 그 9월 달에는 저거예요. 그 먹이 세밀분 해갖고 안 그런 근데 뭐냐면 9월 달에는 우리가 그 합봉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9월 달 되면 이 9월 달에는 합봉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 환상덩굴이나 들깨꽃 막 필 적에 들깨꽃에서 꿀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그 합봉을 하면 쌈은 안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요. 그 공장에 제가 몇 군데 여기 몇 분 계시래. 그 공장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9월 달에 무턱대고 그 왕이 없다고 그래서 막 그냥 합봉을 해고 대빵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걸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상덩굴하고 그 들깨 꼭 필적에 이때 합동을 하세요. 하면 들싸우고 그만큼 이때 벌 짜매갖고 죽으면 손해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아, 그거는 이제 5월달 되면 거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9월달 되잖아. 9월달 되면 그때 좀 기다려요. 그때까지.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초반에. 공반 산란하고 나니.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숙벌이, 일벌이 산란하잖아요. 그때 잘 안 가니까 조금 참았다 그때 그걸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가 하시는데 뭐 질문 있으시죠? 요거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예. 처음에 그 벌 깨울 때 예. 사양의 기준은 어느 정도 높일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틀릴까요? 저는 이제 먹이가 없어갖고 저는 복면 들어갈 때 먹이를 많이 안 합니다. 3일장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마리 하나를 타요. 그런데 먹이가 많은 사람은 3마리 하나를 타요. 그거는 가온이나 비가온이나 예, 똑같고. 예. 또, 벌 깨울 때 진드기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약해 처리? 그거 이제 나와요. 다음 판에 해드릴게요. 이 약재 처리할 적에 보면은 그 약재에 대해서 모르고들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조금 내봤어요. 첫째, 왕스. 이거는 스티립제입니다. 스티립제. 스티립제라는 거, 그 소갈이다 우리가 이렇게 누는 거 있죠? 그 종이 마냥 해갖고 그거 보고 스티립 종류라고 하고 다른 표현은 푸르 발리나테라 표현을 붙이기도 해요. 둘째, 옥산산, 개미산. 이 종류는 유기산이라고 또 붙이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푸른산, 의산, 갑산, 이것도 불리기도 하고. 셋째, 속산만 마이탑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미트라지 종류라고 또 하죠. 근데 이 종류는, 지금까지 이 종류는 다 농약 성분입니다. 농약 성분. 현재 우리 양봉 농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종류만 계속 쓰시면은, 내성이 생겨서 거의 망가지기도 하고, 약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6가지를 두고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내성이 많으니까 한 가지씩 돌아감시나
암투골드를 하셨다 그러면 다음에는 옥산사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속살만이나 마이탕을 한 번씩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나 하시면은 그만큼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고 개미산은 뭐 개미산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 개미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미산은 진드기는 안 죽어요. 진드기는 가시형에만 죽는 약입니다. 개미산은. 그래 이제 전번에 그 온 성리산 갔더니 개미산만 자꾸 했대. 자꾸 해갖고 거리 다 망가진 거야. 진드기가 안 죽는 거야. 진드기 죽을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개미산은 알고 쓰셔야 됩니다. 이 독하기도 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미산은 그 가시형에만 죽지 진드기는 안 죽습니다. 진드기 할 때는 딴 거 쓰셔야지 돼요. 딴 거. 자, 우리가 그 약재 처리할 적에 개미산, 옥간산, 마이탁 처리할 적에는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돼요. 방독면, 장갑, 안경, 장갑, 시야기. 꼭 쓰셔야 돼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 3D라고 해갖고 한 35,000원이면 살 거예요. 왜냐면 개미산, 옥산산은 엄청 독해요. 폐를 망쳐요. 폐를. 조금 뭐라고 그래 깜깜하시더라도 쓰고 하래요. 쓰고. 하고 장어 같은 거는 왜 신으시라고 하냐면 발에 닿으면은 손 흘러다 빠집니다. 발에. 풀도 그냥 바로 타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쓰시라고 장갑하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그 마포하고 왕스, 홍수방을 우리가 진드기 스틸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오일 뱀을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계시는 분들, 한 50분 미만 하시는 분들은 뒤집어 주세요. 그렇게 뜨시면 조금 효과가 있고, 속살만과 마이탁 타는 저는 분중할 때 2호, 우리가 그 속살만 2호 있죠. 2호는 1리터에 1개, 6호는 1리터에 1개, 10호는 그 2리터에 1개를 타야 되는데 마포골드는 1리터에 1개, 각각 1.8리터면 2개를 타야죠. 근데 이제 이 6호는 뭐냐면 개미산이 좀 섞여 있어요. 개미산이. 이 6호에는. 개미산이 좀 섞여 있어갖고 그 가시를 조금 떨어지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봄벌 깨울 때 아까 우리 회원 황남열 물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6호를 그 처음에 할 적에 그 6호를 안 씁니다. 봄벌 깨울 적에. 봄벌 깨울 적에 2호 아니면 비냉고를 써요. 저 같은 경우는. 6호는 개미산 깨울 적에는 가시응애가 없습니다. 가시응애라는 거는 그 응애가 생겨갖고 생겨야지만 가시응애가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호를 안 써요. 6호는 조금 독하고 될 수 있으면 만푸골도 속살만을 쓰세요.
암토골드 석탄만. 그리고 이제 마이타 처리 방법은 젓가락에 이렇게 묻혀갖고 그 소문에다 넣는 법이 있고 훈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옥산산하고 훈중 처리 또 흘림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흘림 처리할 때는 물 1리터에 옥산산 1, 그린셀이 2kg 이렇게 하고 이제 뜨신 물에다가 희석을 시키죠. 그래갖고 옥산산하고 그 옥산산은 뭐냐면 비냉볼하고 똑같은 종류예요. 비냉볼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옥산산은 저 흘림 처리를 안 합니다. 훈연은 하는데 흘림 처리는 조금 그거도 비냉볼을 해요. 비냉볼 뭐 비싸다고 그러는데 비냉볼 안 비싸요. 그 50ml짜리인가 있죠? 그거는 50ml. 그거 10,000원에서 11,000원 하는데 그거 한 병이면 30병을 합니다. 30병. 한번 따지고 보면 안 비싸죠? 암수랑 싸게 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대신에 이제 비냉볼은 딱 시기가 공부 칠 때하고 벌 깨울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 요 시기만 그냥 될 수 있으면 비냉볼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뭐 비세라고 뭐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려면 비세 거 약재 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근데 월동하고 깨울 때는 저는 비냉볼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가시형에 이거는 이제 별로 해도 될 게 없고. 자, 우리가 그 진드기 아주 처리하는 법은 왜 하냐면 우리가 봄에 한 쌍이면 가을 되면 이게 천마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한 쌍이. 그래서 봄에 봄벌 깨울 적에 그 진드기 방지를 확실히 하라는 법이에요. 진드기 방지. 그래서 봄벌 깨울 때 진드기나 가시형에 봄중에 없는 시기의 약재 처리, 봄중이 다 터져나온 이후 월동전 2회 이상, 봄철 축소할 때 봄중에 있는 것은 빼내고 약재 처리, 못 빼는 경우 첫 봄중이 우리가 그 봄벌 겨울 전에 그 못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첫 출방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약재 처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산산은 월동전이나 공충이 없을 때 온도 12도 이하에서 한 통에 이를 훈연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이때 월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훈연할 적에 그 소비를 조금씩만 벌려갖고 훈연을 하고 그만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를. 붙여놓고 하는 거하고 또 조금씩 띄워서 하는 거하고 그만큼 조금씩 띄워놓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연기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가시흥에 개미산 저는 적절한 시기에는 제가 꿀도 와서 5월 말쯤에 개미산 한다고 그랬죠. 개미산 6월 초에 혹 8월 말경 이해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릿제나 오늘도 반절 이상을 아낄 수가 있어요. 반절 이상.
그 대신 막 요거 개미산 싸다고 계속 이 개미산만 하지 마세요. 보통 2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개미산 비율은 우리가 딴 데 보면 막 주사기로 몇 cc 이렇게 뽑아갖고 하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이런 컵이면, 이런 컵에 대량 해갖고 물 3개, 개미산 7개만 혼합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고,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딱 65% 나올 겁니다. 연남에는 케미칼에서 65%를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팔아요. 나라에서 65%를 못 만들게 하는 값이더라고요. 보통 85% 나오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니까 3개에 7을 넣으면 딱 65%가 나온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석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단상에는 25에서 30cc 정도 하시고 개당에는 45에서 보통 40에서 50cc를 합니다. 이제 단기 처리가 있고 장기 처리가 있는데 단기 처리를 하게 되면 벌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단기 처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장기 처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미산을 할 적에 양봉원에 가면 기하기가 있어요. 기하기 박사장 얼마요? 1,300원. 1,300원. 1,300원인가 합니다. 그거 한번 사놓으시면은 평생 써요. 그거 해갖고 일주일 간격으로 해갖고 한 2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벌 키우는 사람이 돈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거 사갖고 하면은 그만큼 벌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그거 애기 따오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벌을 키우려고 해서 벌한테도 투자를 하고 벌한테 그만큼 주려고 해야지 벌한테는 투자 안 하고 벌한테만 많이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고 적정원들은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개미산은 아침에 왜 아침에 하라고 하냐면 개미산이 독하기 때문에 벌이 아침에는 나옵니다. 자, 저녁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녁에 하면은 벌 다 잡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 한 9시 전에 다 하시고 9시 전에. 그죠? 벌을 있나 걸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제가 이 벌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유봉 벌 막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날개 없이 나오는 게 많을 거예요. 날개 풀고. 그죠? 날개 풀고 벌은 가시응에나 빈바이러스 거기에 감염된 거예요. 대충 이제 알아보니까 요렇게 얘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바이러스가 빈바이러스 또 변형 날개 바이러스 블레스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한 8가지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은 날개가 없다고 해서 다 가시응으로만 보시지 말고 보고 날개가 없으면은 대충 개미산을 때리세요. 개미산을. 하고 미국 구제병, 유럽 구제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유축 번데기가 자라기 전에 죽게 돼요. 전번에
여기 지금 이순덕 그 공장에 갔는데 부적병이 나오더라고. 아마 우리가 봉판을 깎아서 한 번씩 그 날개 그 병이 있는 게 나오고 저걸 가면 봉판을 살짝만 깎으세요. 그 한 장 조금 버린다고 하고 나서 그 걸통 위에다가 대고 탁 털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유충이나 그런 게 다 떨어질 겁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마 진드기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는다고. 하고 부적병이 오는 거는 불같이 떨어집니다. 하고 부적병은 그 공판에 바늘구멍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삐삐져 있어요. 가끔가다 그거 다 보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보다 다니다가 한 통만 이렇게 뽑으셔요. 그렇게 하면 아니다. 이 부적병이 오면은 못 써요, 못 써. 옆으로 다 옮기되면 벌통하고 뭐 싹 떠야 돼. 그걸 소독이라고 안 돼요. 이 부적병이 상당히 그가 하니까 그 부적병을 시초에 잡으셔야 돼, 시초에. 그 치료 방법은 착복을 강하게 하든가, 강하게 펄을 강하게 붙이든가, 항생제 사용, 혹시 말지. 또 하는데 그 분무, 급수, 사양, 많은 설탕을 이제 에다가 그 혼합을 하죠. 혼합해갖고 소황대 위에, 소망 위에, 소초 위에 조금씩 뿌려주면은 좋고, 하양이 타는 것보다 급수에를 미기는 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은 보시면은 물 한 마리에 티스푼 있잖아요. 우리 작은 거. 그거 반수점만 타갖고 그 급수를 하죠. 하면 그 어느 정도 다 잡을 좀 잡히죠. 예. 다음 장에 노제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제마 병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사병이에요, 설사병. 근데 이거는 벚꽃하고 아카시아, 철에 주로 발생을 해요, 노제마 병은. 습하고 내갈 때 꿀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하는데 물꿀이 들어오면은 노제빵에 또 염려가 있어요. 찬바람. 불 때. 또 증상은 성문 앞에 기어다니거나 풀이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죠, 왜? 그래 가끔 보면 풀이에 이렇게 그 벌들이 주설발이 붙어 있는 거. 그거는 노제막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이동할 때 아까 얘기했죠,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떨어지갖고 그 병이 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증상은 이제 아까 기다리거나 풀 있죠, 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노제막 병은. 그걸 좀 잘 하셔야 되고. 역봉은 감염이 돼요. 근데 유봉은 아직 어려서 감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치료 방법은 코미디를 물에 사용해갖고 그 급수를 하시면 돼요. 제 속살만 비냉물 벙글 깨울 적에 봉분 축소, 하부터 불고구, 자극사양, 또 사물수 타월, 딸에는 노제마, 코미디, 비, 부적병, 항생제, 옥시마시, 이거 이제 제가 쓰는 그 순이에요. 약재.
이제 6월, 7월, 또 6월, 9월,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제가 쓰는 약재.